간세포암은 국내 및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흔한 암이고 사망률로 따져봐도 내로라는 암들에 뒤지지 않습니다. 이런 간세포암을 완치할 목적으로 간을 교체하는 방법인 간이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간암이 있는 간경과가 진행된 병든 간을 제거하고 간암이 없는 건강한 간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간암이 한번 생긴 간이라면 암을 치료하더라도 남은 간에서 얼마든지 간암이 다시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간은 간암의 씨앗이 뿌려진 땅과 같아서 언제 다시 싹을 피울지 모르니 이 식으로 흙을 다 갈아주는 것이죠. 간암이 재발할 수 있는 병든 간을 건강한 간으로 바꿔서 간암도 없애고 재발률을 낮춰 미래에 생길 문제들을 없애는 이론적으로 일석이조인 방법인 것이죠. 열일한다 우리 땅 갈아엎는. 그래서 실제로 간암 환자의 간이식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뇌사자 간이식도 많이 받고 국내는 생체 간이식으로 꽤 많은 간암 환자들이 이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세포암이면 무조건 간이식을 해도 될까요? 무조건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정답은 간세포암에 대한 간이식은 적당한 수준이 좋다입니다. 왜냐하면 간이식 후 재발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확률적으로 간세포암이 심할수록 재발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반면 매우 초기라면 간이식을 안 해도 재발 확률이 낮습니다. 아주 초기에 간세포암인 경우, 즉 크기도 매우 작고 개수도 하나이고 AFP 수치도 낮고 미세혈관 치면 의심소견도 없는 간 기능까지 잘 유지되고 있다면 수술 같은 국소 치료로도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간암이 심한 경우에는 간이식을 하더라도 간암의 재발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익과 손해에 대해 고민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중간쯤이 간이식의 주요 대상이 됩니다. 당연히 간암에 대한 간이식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밀란 척도는 재발률이 낮은 간이식을 위한 일종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간암에 대한 간이식을 한다면 결과가 좋을 것이란 것을 의미합니다. 위드인 밀란, 즉 밀란 척도에 해당될 때 간이식을 하면 비욘드 밀란, 즉 밀란 척도를 넘어서는 경우보다 생존율이 좋고 재발률이 낮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밀란 척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간이식을 많이 합니다. 밀란 척도가 너무 보수적이라서 간암 환자들에게 간이식을 통한 더 확장된 기준으로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험이 축적되어 수술과 수술 후 관리가 좋아지면서 가능해졌습니다. 간암에 대한 다른 치료도 발전한 만큼 간이식 근접도 향상되면서 충분히 좋은 결과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욘드 밀란, 즉 밀란 척도를 넘어서는 간암 환자들도 간이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척도는 UCSF입니다. 그 외에도 각 병원마다 다양한 확장된 기준을 가지고 결과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예후의 좋고 나쁨을 통계로 나눈 결과이거든요. 너도 나도 이렇게 저렇게 논문을 발표하는 것이죠. 최근에는 암표지자인 AFP 수치도 예후에 중요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AFP 모델이라는 기준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AFP 모델은 암 크기, 암 개수, AFP 수치 등을 기준으로 점수화해 저위험군과 고위험군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이를 뇌사 기증자의 간 수혜자 선정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준은 참고가 될 수 있지만 실제 간암 환자를 간이식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환자 개별 사례에 맞춰서 결정해야 합니다. 비욘드 밀란이 위드인 밀란보다 재발 가능성이 높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비욘드 밀란으로 간이식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척도가 중요한 것은 치료 성적으로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기준점이 없다면 결국 치료는 중구난방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수술, 고주파소작술, 병동맥 색전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등도 계속 연구되고 있기 때문에 간암 환자의 치료는 간이식을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학제 접근이 중요한 이유이죠. 특히 간암의 유병률이나 간이식의 방식이 국가마다 다르기에 그런 환경 하에서 개별 환자들이 어떤 치료 옵션을 가지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암의 유병률이 높은 편이고 이식의 잠재적 대상자도 많음. 간암에 대한 국소 치료가 대형 병원 중심으로 잘 이루어짐. 수술한 자 100명당 사망률이 전 세계에서 제일 낮음. 뇌사 참기 기증자가 적어서 뇌사자 간이식의 가능성이 매우 낮음. 생체 간이식이 활발하고 주요 병원의 성적이 매우 높음. 생체 간 기증자에 대한 복강경 수술이 활발하게 이루어짐.
국내에서는 간암 환자가 뇌사자 간이식의 가능성이 낮아서 생체 간이식이 대부분이고 생체는 뇌사 간이식처럼 희소성 있는 장기의 효율적인 분배라는 공익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 환자의 치료 옵션으로 간이식을 고려할 수 있고 밀란척도 같은 기준은 참고할 뿐이지 간이식을 통해 재발 없는 건강한 삶을 살 가능성이 있다면 간이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기증을 택할 가족이 있다면요. 물론 간암 환자가 간이식을 하게 되면 완치 가능성이 있지만 재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진짜로 빡신 하루였다. 간암이 있는 간을 모두 제거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암이라는 놈은 생각만큼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